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확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죠. 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학교 2학년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아니면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 뭐 줄을 세운다 라고 하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 그 안에서의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하나의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율을 씁니다. 비율을 써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놓고 보면 이런 거죠. 가능성을 나타낸 걸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기호로는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제 이 기호를 쓸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P라고 하는 값은 확률을 나타내는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갖다 썼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쓰는 확률은 바로 이제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네들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 S의 개수, 전체 사건의 개수죠. 전체 사건의 개수에 대한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의 개수의 비율. 따라서 NS, 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체분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A, 일부.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어떤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 중에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어떤 그 일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율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걸 갖다 우리는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수학적 확률을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개수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웠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순열과 조합, 이런 개념들이 다 갖다 쓰이면서 이 원소의 개수들을 구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이용할 겁니다. 수학적 확률이 가장 일반적으로 쓴다, 뭐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학적 확률은, 자,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개의 표본 공간 안에서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한 개에 대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2분의 1,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3, 4, 5, 6. 따라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분모에 오는 값은 6이 될 거고요. 분자에 오는 값은 3, 4, 5, 6, 4개가 돼서 이제 확률로 나타내면 3분의 2,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을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이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동전의 앞면이 4번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10분의 4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로는 2분의 1인데 10번 던져서 4번 나왔으니까 10분의 4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그 주어진 자료 안에서 그 자료 안에서 시행한 횟수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건 A가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n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횟수를 Rn이라 하게 되면 n분의 Rn 전체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보여지는 그 실험, 그 관찰,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겁니다. 뭐 U짝을 500번 던졌더니 평평한 면이 275번 나와? 그럼 이건 500분의 275가 답이에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어떤 뭐 시술을 하나, 뭐 수술 방법을 공부해서 개발해서 그 수술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 환자를 10명 치료했더니 9명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 수술 방법에 대한 성공률은 10분의 9가 되는 거야. 10분의 9.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는 건,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난 수학적 확률이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그 어떤 통계적 확률로, 시행한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한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그러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활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시행 횟수가 적을수록 수학적 확률과의 어떤 거리감이 보여질 수 있으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뭐 여러 번 반복해 아주 무수히 많이 수없이 크게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에,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더라라고 하는 내용도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확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 A가 표본 공간이 있고요. 표본 공간 안에서 NS가 있어. 이 표본 공간의 개수가 있겠죠. 전체 사건의 개수. 사건 A가 일어나는 이 개수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면 이 표본 공간만큼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원소의 개수는 0에서부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이 전체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는 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NS분의 NA, NS분의 NS. 여기서 이제 NS분의 NA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잡을 거고, NS분의 0이 0이 될 거고, NS분의 NS는 1이니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0 이상 1 이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 1이라는 확률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확률을 우리가 이제 1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 사건, 표본 공간과 같은 전 사건,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그러면 전체 사건이 6가지인데 6 이하의 눈이 6가지잖아. 그러니까 6분의 6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확률이 1이 될 수밖에 없죠. 직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 됩니다. 공사건이죠. 공사건.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상의 눈이 나와요. 10의 배수가 나와요. 8의 배수가 나와요. 이런 사건들은 있을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나오는 것에 대한 확률은 0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어떤 확률은, 모든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이 0이고, 1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확률, 양쪽 끝값에 대한 확률 포함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 약간 부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를 던진다라고 하는 어떤 시행에서, 200회를 던졌더니 110번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400번을 던졌더니 248번이 나와요. 600번을 던지면 348번, 800번을 던지면 488, 1000번을 던지면 600번이 나온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값들이 이렇게 0.5, 0.62, 0.58, 0.61, 0.6 뭐 이런 상황들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 맨 밑에 있는 상대 도수라고 하는 실제로 던진 것에 대한, 실제로 나온 것에 대한 비율을 소수로 표현한 이 값들을 상대도수라고 하는데, 이 상대도수가 바로 통계적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하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0. 이제 실제 확률,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뒤에 가서도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은 저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에 대한 이 성질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 몇 개만 볼게요. 개념 체크 문제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표본 공간이 총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36개예요. 그죠? 각각의 주사위가 6가지씩 나오고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뭐 A 주사위, B 주사위가 뭐 3, 3이 나온 게 뭐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3, 4, 4, 3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같은 눈의 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1, 1, 2, 3, 3, 4, 4, 5, 6, 6, 6가지가 있으니까 전체 36가지 중에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6개,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하는 요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할 때 그 사건에 대한 확률 PA는 6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에 보면 어느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난감 1000개당 5개의 꼴로 불량품이 나온다. 그러면 불량품이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이거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1000개 중에서 5개의 꼴로 불량품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200분의 1 이렇게 해서 확률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1000개당 5개의 꼴에 불량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통계적 자료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2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보면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8개 중에서 1개의 공을 꺼내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체가 8가지가 되고, 그 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 흰 공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3이 될 거고,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2번. 야, 흰 공하고 검은 공밖에 없는데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건 1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노란 공이 나온대요. 흰 공하고 검은 공밖에 없는데 노란 공이 나오는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0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